이럴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각각의 포트를 재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을 3개에서 5개로 압축해라. 갑자기 내 걸 손절해서 딴 거 가도 딴 게 또 짱돌 맞을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연상 아시죠?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바로 밤에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를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이런 거 내년에도 한 2~3번 더 겪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요? 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 내부에서 나왔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외부에서 2~3개가 터지지 않을까. 뭐 미리 예측한다면 북한이 핵건들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 건들이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자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노이즈가 생기거나 네. 여기서 뭔가 또 증폭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로는 타이밍이나 예측 못하니까 저는 매일 양매수를 걸어갖고 이런 게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저께 이제 제가 10시 반에 그 야간 시장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야간 선물 시장이 310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이제 환산 지수는 2,300 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새벽 6시간에 이제 다시 계엄령 그게 해제되니까 또 325까지 올랐는데 네. 이 325라는 행사 가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330을 넘어야 2,500이 이제 돌파하는 에너지고요. 네. 325 그 야간 종가로 끝난 게 이제 2,450이 버티나 못 버티나. 지금 그 사이에서 이제 다행히 그 공방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야간 시장이 이제 제가 고점에서 20% 빼봤을 때 2,300인데 어저께 야간에서는 이걸 깼습니다. 그러다가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점이 계속 내려오는 걸 잘 보세요. 8월 26일 271, 9월 27일 날 2680일, 11월 2일 날 2550. 여기가 이제는 2500 상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450은 중심값이 지금 2500 아닙니까? 여기가 9월 9일 저점이고 11월 15일이 이제 갔다 해서 삼성전자, 오만전자 깬 그 공포가 2390에서 실질적으로는 8월 5일 우리 그 공포와 이 11월 5일이 일단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계엄 변수를 갖고 우리가 야간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거의 30% 급락을 하고 그러다가 다 돌려놨어요. 이게 저는 저점이 진짜인지는 내년 3월까지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외국인들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국이나 이쪽에 어저께 그 선들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단타 때려버려요. 네. 이게 이제 변동성 전략만 하고 있지 추세 전략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나 우리 국내 투자자나 또 서학 투자하시는 분도 일단 지금 한 6개월 동안은 일단 수익 난 건 현금화 시키시는 게 정답이야. 이런 장에서는. 그리고 아까우시다면 반이라도 떼놓고 현금 만든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동성이 갑자기 좋아 보이는 종목이 20, 30% 급락할 때 그럴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장이구나라는 걸 이 변동성에서 검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다는 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 에너지는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가장 특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관련주들 원전이니 대한고래니 이거는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죠. 이거는 정책 테마주보다는 정치인 관련주가 대부분 상한가 치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실전에서 했다면 정책 관련주들 원전이니 윤석열 대표 관련은 무조건 시초가에서 던지셨어야 돼요. 그리고 3일에서 5일 뭐 빠르면 5일, 길면 한 달 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하야하실 건지, 하야는 난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뭐 진짜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탈당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또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제가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와야 돼요. 근데 계엄은 어저께는 단체로 통일해서 했다지만 저는 이 탄핵안은 좀 국민의힘도 달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야당 쪽에는 들어붙이겠지만 이 탄핵 소추안은 이 다음 모에서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네.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그동안에 급등했거나 주도했거나 수익 난 거는 현금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불났어요. 시장의 변수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해요. 그럼 현금화시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빠져갖고 툼에 나오신 분, 뭐 이렇게 손해보신 분들은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냅두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표가 추진했던 정책 관련주는 반은 그냥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다시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거는 저는 5일씩 끊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시나. 지금 이제 본인 얘기를 아직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발언이 뭐가를 고민할 거예요. 지금 대행체계적으로 갈 건지,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싸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여러 가지의 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에너지 각도를 느끼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 하락시키는 이 공포의 매도와 상승하려고 하는, 오늘 간단히 해서 이거는 원전주나 대한고래나 뭐 그동안 정책 관련주가 이런 음에 폭락을 했어요. 네. 지금 이 빨간 색깔은 방송 관련주나 정책 관련주 중에서 정치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했어요.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상한과 하방이 갈라져요. 그러면 하방 급락한 건 어디서 멈추냐, 상방은 어디까지 연속성이 나오나, 이거를 샘플링을 오늘 상승 하락 종목에서 한 3개나 5개 딱 놓고 액축마이트 놓고 걔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 아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전에서 뭐 매크로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고 당신은 어떻게 보나 이런 건 다 쓸데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 딱 구분해갖고 그동안 수익 난 건 현금화, 그리고 이 종목이 강한 건데 잘 유지하나를 5일 후, 10일 후, 적어도 내년 1월 20일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급등한 게 뭔가 다 토해내고 갑자기 30, 50 부러질 수가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제가 딱 물어본 거는, 제가 아는 운용자들 크게 갖고 있는 사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대부분 다 반현금만 되겠대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여쭤보실까요? 예. 반은 무조건 모르겠다. 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게 외국에서 신용평가가 뭔가 등급 조정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거는 S&P에서 안 하겠다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증환기금은 언제 나올 거냐 할 때 이제 확인해요. 220 정도나 그거 깰 때 나오겠다. 230에 오늘 야간에서 벗는데 말만 뛰었지 행동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환기금은 대충 2,300을 깨야만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2,300과 2,400 깰 때는 오히려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변동성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변동성 전략으로 대응하고 현금화를 반을 끊겠다. 그러니까 아니 뭐 현대차도 일단 생각하자고 인덱스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에 대표되는 ETF라면 반을 끊겠다가 주로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그 전략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달 정도 두고 보겠대요. 그러면 내가 원전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럼 내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했었어요. 그러면 진정된 다음에 여기서 더 20, 30 빠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든지 현금 있으면 아니면 돈이 없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내년 2월이나 다음 코스에 분명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이 세계 트렌드의 탈원전으로 다시 획기는 못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렌드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들어올 때 그때니까 시간 타이밍이 거의 짧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보면 오늘 투매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가격은 올 때 그때 조절하시는 게 답답하지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각각의 포트를 재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럴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에서 300만 원 노상 양매수 걸어라. 그 다음에 종목을 3개에서 5개로 압축해라. 그리고 종목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이런 장에서는 갑자기 내 걸 손절해서 딴 거 가도 딴 게 또 짱돌 맞을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연상 아시죠? 폭탄이 터져갖고 웅덩이가 파졌어요. 저라면 위기 때 전쟁터에 가면 그 폭탄에 숨을 쓰겠습니다. 또 떨어지는데 또 떨어질 확률보다 딴 데 떨어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심리는 떨어진 데 피해갖고 새로운 데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새로운 폭탄에 의해서 망가진 이런 상상을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생존 전략을 구도하시는 게 나는 버틸래. 나는 끊어갖고 딴 종목 안 가고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기준을 만들래. 그 다음에 나는 공격적으로 반을 끊어갖고 정치 관련 붙어볼래. 아니면 지금 상방 에너지로 나오는 것들 붙어볼래. 파생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전개되는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 양매수를 꼭 해봐라. 오늘 장 시작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그리고 장중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 아침에 야간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313대까지 가서 거의 뭐 2,300을 급락하는 장이 나왔는데 돌려갖고 시장에서 붙었는데 저는 오늘은 무조건 빠진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323대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324.75대에 이 박스를 건 건데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만기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만기이거든요. 목요일 위킬이. 근데 요 수치가 보시면 322.5가 1100%. 네. 그 다음에 315가 이건 장중에 3000%도 넘었어요. 30배, 10배짜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부터 325라고 그랬죠. 이게 환산지수가 2450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깼다가 돌렸어요. 328이나 329까지요. 재밌는 거. 콜 332.5짜리가 오르지 않고 매도세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지수가 바닥에서 5포인트 올랐는데 이거는 내일 만기일날 결제 안 돼 하면서 올려 계속 때려요. 그래서 위는 330이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330이 얼마냐면 2,490이나 2,500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매매하면서 느낀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1,200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400원 했는데 삼성전자 살짝 돌려놓고요. 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플러스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종가입니다. 환산지수로 326까지였고 최근 얼마는 더 빠진 상태로. 그러면 내일 이 325가 어느 게 결제되나 볼래요. 콜이 결제되나 풋이 결제되나. 그리고 325가 지지가 안 돼요. 그럼 5포인트 빼볼래요. 그러면 320까지 연원해. 그런데 그게 2,400선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5만 1,000원이나 또 위협한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 15만 5,000원.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안 도와지는 거야. 엔비디아가 또 다시 130불을 위협한다든지 테슬라라든지 미국도 지금 보면 종목별 뭐라 그럴까요?
치고 나가는 게 그동안 주도주가 차익 실현을 해요.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급등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그 소형원자 뉴스케일은 벌써 쌍방지구 조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UFO 관련된 ETF도 차익 실현 들어가고 뭐 로켓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스페이스 X 것도 에너지 없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 한 것도 오히려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상화폐나 그쪽 연결고리에 뭐 이상한 종목들만 거기도 테마시켜서 급등하는 네. 이런 양상만 보여요.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제가 오늘 하루의 결론은 320과 330의 중심값 325 놓고 325를 지지 못하면 이거는 한 번 더 빠지고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동성에 외국인들은 계속 환물에서 때린다는 얘기다. 그런데 325를 지지해서 330 시도하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장이 뭐 이찬전지에서도 나오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가 땡기던 뭔가 거기서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오르는 종목들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를 외국인이 때리면 연기금이나 기관 금융투자가 바스켓으로 사줘갖고 이거를 중화시키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죠? 이런 말까지 100포인트를 더 내리시죠. 100포인트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제가 2450에서 2550 박스 봤거든요. 이제 2500에서 2400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롱숏만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정치인 테마주, 이제는 정책 테마주보다 질이 더 나쁜 정치인 테마주로 이동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 상황, 모 상황 어떤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보면 한동훈 관련주가 한 종목 외에는 상한가를 안 쳤어요. 이재명 에너지가 그쪽보다는 야당 쪽으로 쏠린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죠. 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또 국민들 찬사를 받는 뭐 계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탄핵 소추까지 가면 이건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 잡혀요. 그러면 한동훈 관련주들 에너지가 이게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주거나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 싱크탱크 입장에서도 이거는 대통령하고 타협보면서 끝까지 뭔가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은 버리지 않는 국민의힘 당을 내 걸로 만드는 건데 총력하셔야지 이게 지금 친윤과 친한이 대판 싸워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오히려 주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를 오늘 보여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종목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오늘 급락했던 원전주는 오늘 못 팔았던 분들은 그냥 들고 있다가 한 2, 3월쯤 가서 상황을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팔든지 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재명 관련주들의 급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위험하니까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게 옳을까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주식을 좀 사는 게 맞았습니까, 대표님? 나는 정치인 관련주는 이게 시장은요. 비상식적인 에너지가 오늘 정치인 관련주로 움직였거든요. 아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피팅 업체 관련된 거는 다 박살났습니다. 화성매 보는데 거기에 딱 하나의 종목 한국선제가 단기간에 급등해요. 거의 20, 30% 급등. 그래서 내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뭐 때문에 오른지 아십니까? 홍준표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대선 주자와 연결된 종목들 하나씩은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국 관련주에서 IMBC를 선정해 드렸어요.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아침 대비해서.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나 이제 대선 싸움이나 이런 부분이면 언론의 여론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카카오도 오늘 오른 걸 거기다 갖다 붙였거든요.
윤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런 간단히해서 메신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의 레벨업이 더 증가할 테니까 모여 그 에너지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카카오그룹의 주가에 여기다 갖다 붙이는 에너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 연골고리에 저는 방송국 관련주가 저는 가장 편하게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KNN 그다음에 IMBC 놓쳤으면 YTN 또 콘텐트리 중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인 관련주보다는 매매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는 타짜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예, 타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라 붙었다가 10% 마이너스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만약에 이재명 관련주가 여기서 에이텍이나 에이텍 관련된 동신건설 이런 것들이 따상을 3번 친다.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은 계속 탄핵소추안으로 가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이게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갈 때 그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1000에서 2000원 정도 하고 싶은 분들은 약간 투기주 매매죠. 테마주 네. 매매. 그거는 각자의 성향을 갖고 전업 투자가 끊을 줄 아는 분들 근데 직장인이나 가끔가다 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런 싸움의 영역을 스스로 판단하셔갖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포트를 재정비해 딱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급락했는데 여기서 뭘 보라고 그러냐. 내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종목들이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교통정리해서 지금 손절 뼈가 아프더라도 이쪽으로 모으는 게 나은가. 그런 거를 결단을 내려야 될까. 이런 변동성 위기에서는 5개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포트 구자를 다 망가뜨리거나 공포를 만들거나 이럽니다. 그리고 해지를 능하신 분들은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이 클 때는 그거를 가장 손실이 큰 걸로 계속 메꾸는 전략. 요렇게 구분하시면 2월 뭐 2, 3월까지는 계속 그 종목 리스크를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큰 장 속에서 포트 재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국내의 이 정치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어떤 섹터를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주항공주 지금 좀 괜찮습니까, 대표님? 여기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나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 X나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그다음에 테슬라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좀 올라가는데 350불에서 계속 뭔가 느낌이 좀 샤해요. 그렇다고 해서 300불은 안 깰 것 같고. 그런데 엔비디아는 요번에 다행히 131불 찍고 제가 이게 미리 그려드린 그림이거든요. 120단을 볼 건지 130을 지지해서 요렇게 해서 탁 치고 나갈 건지 이게 SK 하이닉스를 결정할 거고 HPSP를 결정할 거고 소비자 이 타이밍을 결정할 거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131불 찍고 지금 138불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140불가 이게 직전 고점 뚫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뚫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쭉 한번 볼게요. 네. 미국 투자를. 대표님 국내 증시와 미국 투자 한 5대5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근데 저는 여기도 차익은 현실화시켜라. 그래서 3대7로 바꾸겠습니다. 국내가 7인가요? 예. 네. 근데 그거는요? 예? 앞으로는 국내장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 경천동지에 생겼으니까 네. 이게 갭을 만들어서 주가에 툼에 나온 종목들이 이제 빈집털이 되면 매력적인 단가들이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이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 이런 종목들 로켓랩 파라가 로켓랩은 저는 21선 만나면 하겠습니다. 요번에 27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3불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요 21선을 만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이라고 오클러도 이제 차익선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그리고 테슬라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전기차 마이너스를 제가 스페이스X나 뭐 다른 것들,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걸 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장관 안 따셨고 연수가 안 되니까, 이게 2달 동안은 이게 지그재그니까 그 에너지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항공하고 심지어는 방산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통신주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2달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19,500에서 18,500 그리고 2만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위에서 데려온,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끼역끼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종목들은 엔비디아 보시면 요번에 131 찍고 돌려놨어요. 140불. 요거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2달 동안 어떻게 노나. 그렇게 테슬라도 지금 수렴되고 있어요.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렴 위에 또 다시 급락하면 오히려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대충 1월 말에서 2월 달 사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투매 맞은 것들이 바로 들어가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미국 정책 관련주와 연결된 거니까 이것도 그동안 밑에서 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러다가 이런 변수에 의해서 변동 줄 때 그 소화 매물을 받는 위치들이 각각 종목마다 다들 거예요. 한국항공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뭐 예를 들면 다들 올라간 진폭에 반을 지지하는지 121선 지지하는지 상승폭의 반 121. 요것만 딱 잡으면 지지력을 판단할 수, 어떤 거는 직전 저점까지도 뺄 거라고요. 중소형주 중에 뭔가 받침이 없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나 그 소형주들이 변동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들 중에서 제가 오늘 원전주에서는 간단하게 해서 심지어 급락해서 한전기수 5만 원대 봤다. 이런 거는 한전산업은 사지만 오르비텍이나 다른 종목들은 급락 때려나오고 그래요. 같은 원전주 내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대장주 오르지 않은 것들은 투매 나올 때 사겠는데 그동안 뭐 BHI라든지 G2파워라든지 또 아니면 오르지도 않는데 뭐 중소형단들은 오히려 오늘은 때리는 게 정답이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이 바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윤 대통령 위치도 바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뭐 해결되는 뭐 확인되는데 잘못하면 2-3달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 경로의 불확실성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에너지인데 이거에 따라서 정치인 관련주로만 해석돼서 변동성만 나오지 정책 탐화주는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매도한 다음에 관망 내지는 매수세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70%까지 15만 원대 오면 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10%만 올라도 때려버릴래요. 그러니까 17만 5천 원과 18만 원 와도 때려버릴래요. 그러면서 7에서 10% 변동성 갖고 트레이딩만 할래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요번에 15만 5천 원에서 엔비디아가 요번에 다시 빠지더라도 쌍바닥 내지는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리고 자동차도 제가 10% 올랐으면 때리라고 그랬죠. 20만 원 쌍바닥이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는 빌려다가 우리 시장을 공격하는 환율 연결된 인덱스의 숏 전략 애들이 그거 빌려다가 때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때릴 대상이 은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을 빌려다가 때린다고요. 걔네들이 일단 때려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뭐 다른 ETF나 금융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같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가사기 종목들에서의 바닥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대표님, 앞으로의 시장 흐름 판단해 주시면서 환율이 1,450원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언급을 몇 번 하셨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1,445원 정도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1,450원은 요번에 봤어요. 네. 비상계엄으로 봤습니다. 또 계속 볼 것 같아요. 이제는 1,400과 1,450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내년 3월 달에 대만 리스크일 때는 다시 한번 위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김정은 만나자고 뭐 DM을 보내든지 뭐 할 거라고요. 네. 여기서 반대가 어떻게 나오나? 반대요? 예. 진짜 만나는지. 그 대신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럼 오케이, 철수할게.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환율이 제일 먼저 건드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의 불확실성에 미국은 자국 이국주의나 이런 걸로 만나면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 그것도 경청동지할 2예요. 그 다음에 저는 논리적 생각하면 안 만날 거다. 푸틴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더 확대시킬 거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데 이 선택안이 어떤 게 될지를 일로 갈지 이거 1월 20일 날 되고 나야 알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것도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는 이제 한 단계 50원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1,400원을 깰 확률보다는 1,450원까지 열어두는 게 좋다. 예. 그리고 N의 속도가 비교하는 게 이제 그 바로메타가 될 거예요. 이제 아시아 해지들이 N 금리 상대적으로 원화하고 N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950원을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950원을 돌파하면. 저는 그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가장 환율 부분으로서 나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제가 수출주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차원도 있을까요? 아니죠. 환율이 뒤집어 보면 네. 수출주한테는 플러스예요. 그런데 주먹이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네. 상대적으로 N이 우리 원화보다 강세로 가버리면 아시아 엣지들은 일단 우리나라 인덱스를 그 비율만큼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 때리는 비율을 우리 시장이 증환기금 외에는 못 막아요. 그래서 증환기금은 오늘 바로메타는 2200 와야 증환기금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감을 잡은 것 같고 여기서는 풀어질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 보시죠. 예. 요게 그래서 원달러를 10.0을 열어 놓으시죠. 간단히 해서 전반엔 950, 그러니까 100원당 900, 그러니까 100엔당 950이거든요. 1000. 이거는 열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요게 9.7까지 갔다 다시 안정은 됐지만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하면 이건 또 다시 뚫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은 다시 어저께 1404 이거를 또 한번 시도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몇 프로의 변동을 주냐? 3에서 5% 변동 줘요. 인덱스의 3%에서 5%. 그러면 지금 2450에서 3%라고 쳐요. 6, 70이거든요. 그럼 그걸 2500에서 만든다면 2400이고 2550에서 만든다면 2450 정도고 2450에서 맞아봐요. 그럼 2450 구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돼요. 금리 인상했어. 그런데 10까지는 안 가네. 100엔당 1000원은 안 보내. 950, 70에서 확인되고 다시 재료 노출로 세론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바라는 거는 현대차, 기아, 삼바, 엔솔 이런 것들이 좀 올라라. 삼성전자는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9,900원에서 58,000원에서 51,000원과 55,000원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SK하이닉스가 18만 원까지도 가라. 엔솔이 다시 또 37만 원, 42만 원까지만 해도 가라. 현대차 20만 원 지지해주고 22만 원까지만 가라. 그러면 그게 완충작용이 돼서 우리 지수 하단을 좀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검증하는데 저는 또 2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우리 속을 계속 또 썩일 것 같고 이 변동 3% 5% 변동에 만길 날에는 1000%에서 3000%짜리들을 계속 구경할 것 같습니다. 상방에서도 구경하고요. 하방에서도 구경할 것 같아요.
앞서서 채팅창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내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아니, 전 내일은 내일은 적을 것 같아요. 네, 적을까요? 사람 일반 심리하고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간 시장에 두들겨 맞았어요. 그 네. 외국인들 벌써 그 한탕 해먹고 나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는 깨고 지금 보는 건데 네. 저는 내일도 만약에 변동성이 하방이 커지려면 나스닥이 내일 새벽에 있는데 300포인트 부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또 갭으로 죽여갖고 야간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320에서 22.5 구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간 시장 선물을 보면 네. 326.5에서 327에 대롱대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 시장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324를 깼어요. 그러면 좀 또 하방에서 뭔가 좀 터지는데 오늘같이 1000%에서 3000% 안 터져요. 만기래도. 네. 왜냐하면 삼성전지 위치나 SK하이닉스가 또 현대차 위치가 바스켓으로 1조 나와도 3%보다는 1%에서 그러니까 1% 정도 만기라면 한 300에서 500? 그 정도지 뭐 몇천 프로가 나오려면 7에서 1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된다. 만기일날. 7에서 10포인트. 그러면 7포인트라고 320에 7포인트 쳐요. 320 붕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310자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방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여기도 박자 감각이에요. 네.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대박이 터졌어요. 네. 그 다음날 또 대박 쪽박이더라고. 실전 매매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강하게 올려놓고 양매도가 준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제가 카카오 때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카카오. 이게 이제 빌려다가 때릴 게 이제 카카오 그룹 외에는 또 없어요. 은행주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이 그림을 보이고 네이버 20만 원대보다 20만 원대 다 매도해갖고 이때 카카오가 38,000원, 9,000원이니까 얘로 이동하는 게 바닥은 아니지만 상대 수익이 더 날 겁니다. 하는 게 오늘까지 20, 30% 정도 나왔어요. 네. 종목별로. 그리고 거기다가 계엄을 갖다 붙였어요. 저는 이건 억지라고 봅니다. 억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콩팥을 씌워갖고 여기다 갖다 붙여서 파는 매도자의 시각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실전 매매할 때 모노파동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기본 파동이 성공해야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선다. 모노파동. 그게 38.2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얘가 네이버가 20만 원이 저점에서 38.2라는 에너지를 주는 자리입니다. 네. 얘가 이제 상승 추세하려면 50이나 60을 가져야 돼요. 22만 원이나 25만 원. 그래서 조정하더라도 20만 원 지지하면 이건 상승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20만 원 단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박스 왔다 갔다 할 때 상대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제 모노웨이브는 실패했어요. 추세 전환에. 그래서 A, B, C를 볼 때 이거를 카카오가 커버했다는 얘기죠. 카카오 보세요. 오늘 막판에 이 땡김은 전 팔아먹기 위한 땡김 같아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죠. 이것도 모노웨이브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나오면 이 밑에 단에서 이 32,000원에서 37,000원대의 초기 투자자들, 스마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거를 반이라도 팔아놓고 아니면 일단 차익 실현해놓고 시장의 에너지를 봐요. 그리고 여기에 끌개를 봐요. 네. 그러면 카카오만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 뱅크도 보고 그러면 이게 추가하려면 다른 호흡이 나와야 돼요. 계엄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거버넌스 게임으로 눈에 콩카프 씌워야 돼요. 카카오 엔터를 갖다 붙여야 돼요. 카카오 엔터.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계엄이든 뭐 AI 뭐 연결해서 네이버 다음 타자든 이러면 저는 이제 50%까지 거의 오늘 46,700원까지 왔거든요.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40만 원을 지지하는 것만 봐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세요. 카카오페이 56%.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35%. 다 모노웨이브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현금화 전략 시켜 놓는 게 정답이다. 요새는 강할 때 던지는 게 정답이에요. 반이라도 던지세요. 네. 그리고 얘가 간단히 해서 상승폭의 반 아니면 어디까지 흔들 수 있냐면 상승폭의 반 내지 121선까지 인위적으로도 흔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N자형이 나오나 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뭔가 에너지 주고 있는 게 네이버나 그다음에 요런 엔터나 그다음에 이 카카오그룹이나 이런 거였는데 엔터도 이제 또 계엄 여파인지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그렇고요. 저는 이 카카오가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 후에 오면 또 확인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거버넌스나 뭐 카카오 게임즈 매각론이 나오거나 다른 호흡이 나오면 조금 더 뭐 한 10% 정도 이상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겠다고 들어가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네. 네. 대표님, 지난주에 삼성그룹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금융지주 수혜 1등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강할 때 던져야 된다,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삼성화재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번에 43만 원, 45만 원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계단식으로 가지 쭉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2월 3일 날 이재용 회장님 판결 나와야 속도가 붙는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변동성. 그때 이제 이 거버넌스 게임으로 전번 주에 설명한 게 거의 뭐 20-30분 해갖고 우리가 이 15%가 30% 돼야 됩니다. 이게 1등이니까 얘를 공략하십시오 했는데 보시면 오늘 거를 안 갖고 왔나? 대표님, 한 가지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이 삼성화재의 15%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게 누가 이미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미리 사놔갖고 페이퍼 컴퍼니 그걸 받아주면 크게 오르지 않아요. 근데 시장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주변에서 달라붙거나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때는 이게 정보가 노출되는 게 전 2월 3일 이후에 법률 리스크 제거된 다음에 그 뭔가 거버넌스 게임 얘기 하나 안 하나 갖고 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빅딜이 돌아가면은 이제 그날 땡이에요, 세론. 그런데 그때도 안 하면서 뭔가 그 바이오로직스를 뭐 외국에다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 지주를 거론하는 뉘앙스를 보인다. 그럴 때는 못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쪽 타짜들이 갖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50만 원 가요. 그 대신 제가 이렇게 3만 원 간격으로 때리고 사고 하십시오. 42만 원에 20%, 43만 원에 20%, 뭐 45만 원. 그러면 뭐 만 원씩 빠진 거는 팔린 거는 3만 원씩 빼요. 그럼 43만 원에 팔렸어요? 40만 원에 넣어요. 42만 원은 39만 원에 넣어요. 요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팔리고 사고 팔리고 사기가 자연스럽게 터 채널로 해서 가는 트레이딩을 한 3개월 정도 해보시면 다른 리스크보다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빠진 상관없는 거버넌스예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달라요. 삼성생명은 화재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지주의 중심.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중심에서 삼성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2만 원, 9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 갖고 왔어요. 그때 땡깁니다. 끝난 다음에. 삼성생명은. 그럴 때 딜이 삼성생명이 복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빅딜하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갖고 뭔가 모멘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조금 시차가 있어요. 대신 10% 뛰기는 여러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원, 12만 원 매도, 10만 원과 9만 5천 원 매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지수 상관없이 트레이딩 할 만한 것들이 드물거든요. 지금 장에서 10% 수익 내는 건 어마어마한 거 거죠. 아닐까요? 그것도 예. 이런 걸로 억대로 할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거 갖고 7에서 10% 여러 번 하시는 거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